배임죄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으니까 경영 판단의 원칙을 비롯해서 상법과 형법상의 그런 법들을 단계적으로 좀 보완하자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배임죄를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문제가 생기는 법들을 갖다 개별 입법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 그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일단 배임죄라는 것이 그 형법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혹은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해서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힐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김 대변인, 지금 이 죄를 폐지하는 것이 경제형벌 합리화와 어떤 연관관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제계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소통을 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배임죄 폐지입니다.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배임죄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형사처벌을 유도하고 또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고의성 입증도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시간의 소송과 재판, 결국은 경영자에게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경제가가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목표가 주가 5,000포인트 돌파기 때문에 경제계의 목소리를 아주 귀담아서 듣고 있고, 당정이 합심해서 경제계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자꾸 배임죄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연관 짓는데요. 시장이라는 직책은 그 주식회사처럼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 마치 특정 부분에 이익을 내서 시정에 다시 투입을 했고 나머지 건설업자들이 가지고 한 목까지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배임죄라고 우기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경제계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나누면 나오는 목소리가 이 배임죄에 대한 부분을 좀 조치해달라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5천 시대를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밖에 없고 집권 여당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의견 듣겠습니다.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도 많이 했고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반대 많이 했고요. 중대재해처벌법 반대도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반대한 정책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나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꼭 배임죄 폐지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경제계에서는 이걸 그렇게 우선순위로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임죄라는 게 원래는 그런 범죄죠. 이제 대표이사가 주주 몰래 다른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범죄로 하는 부분인데, 원래는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판례가 정립되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죄들을 처벌하는 걸로 이미 정리가 조금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침 대장동 사건도, 백현동 사건도, 그리고 성남FC 사건도, 그리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모두 배임죄로 기소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점을 배임죄를 없애고자 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관련해서 국민의힘 인사들의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배임죄 폐지에 관련된 입장을 시사한 이후에 한동훈 전 대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유죄가 확실하니까 배임죄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1호 수혜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이다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재준 의원께서 경제계 다른 목소리에는 귀를 닫으면서 왜 꼭 배임죄에만 귀를 여는가 하는 지적을 해줬습니다. 경제계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또 간절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노동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경제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게 이재명 정부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우리 우재준 최고위원님이 당 지도부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그러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정말 반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서둘러서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입장은 내시지만 또 경제계와 여야가 협의를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관련해서 저렇게
공격성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 부분은 확실하게 경제계 요구사항이 있어서 정부와 당이 추진하는 것이라 야당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지금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서영교 또 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보자는 모두 2명이다.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했는데 제보 내용이 지금 있고 제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인지는 아직 모를 일일 것이고요. 의혹 제기와 지금 고발 조치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재돈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는 뭐 아주 신뢰도 높은 자료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지금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속되어 있는 뭐 어떤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너무 본인들의 특권 뒤에 숨어서 마음껏 진짜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또는 아주 최소한의 검증도 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게 가능한가, 그게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렇게 검증을 하지 않은 수준을 넘어서 의도 자체가 매우 불순한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직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압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알려서 그 대법원장에게 명예를 훼손한 사건이기 때문에 매우 엄중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적도 일부 있더라고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왜 대정부 질문이나 상임위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는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국회의원이라는 게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네. 사실 당에서도 170명이 넘는 그 개개인별 헌법기관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다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정부 질문을 할 때는 뭐 전반적인 질의 내용을 받아보긴 하지만 뭐 당에서 해라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서영교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5월 2일과 5월 14일 대선 전이었고요. 지금 한참 전의 얘기고 이제 부승찬 의원은 최근에 대정부 질문으로 김민석 총리에게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본 겁니다. 마침 국민의힘에서도 법적인 조치를 했으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두 분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아마 수사기관에 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위 여부가 파악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사안도 사안이지만 본질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봐라. 그것은 사법부의 신뢰와 있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그동안의 행보와 관련된 논란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볼 때 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정말 그렇게 그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만한 행동을 하신 게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지난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유죄를 준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본질론에 관련해서 민주당 입장에서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도 그 계엄이 터졌을 때 많은 일반 국민들이 슬리퍼 차림, 잠옷 차림, 그다음에 차는 서강대에 세워놓고 맨몸으로 정말 장갑차와 총 등 군인들과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그때 사법부의 수장, 삼보 요인 중 한 분은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그 다음날 아침 계엄이 절차적으로 잘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따져봐야겠다. 좀 애매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서도 정말 이 계엄이 불법 경이 성공했더라면 사법부의 권능이 가장 많이 침해됐을 텐데 삼보 요인으로서 저런 애매모호한 답변만 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권자가 아니었다면 저랬을까? 이런 의혹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 중립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문시되는 그런 의혹을 낳은 건 대법원장 자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초한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기환송심이 전원 합의체로 이루어졌죠. 13명의 재판관 중에 12명이 참여를 했고 그중에 10명이 유죄의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뭐 정치적 목적이 있다, 편향된 판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10분이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분이다 보니까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